자,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경제 이야기 찬란한 경제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시장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 열기가 워낙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당 100만 원을 돌파해서 황제주에 등극했다. 이런 내용들 전해드린 바도 있었고 많이 뉴스들 접하셨을 텐데 그 이후에도 계속 상승을 거듭하고 있나 봐요. 자, 에코프로 어떤 기업인지 또 주가 흐름은 어땠었는지 네. 또 어떨 것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이게 소위 그 국내 시장 국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국장 투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죠. 에코프로가 있느냐?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두 개라.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이고야, 예, 없습니다. 저도 없고요. 안타깝죠. 네, 사실 그 2차 전지주 많이 테마로 떴어요. 예. 그래서 여러 종목들 다 많이 올랐는데 유독 에코프로가 유독 많이 올라서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죠. 2차 전지를 만들려고 하면 4대 소재가 필요합니다. 예.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 가운데 양극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비중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 원가 차지하는 그 원가율 보자면 양극재가 가장 뭔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나머지 업체들보다는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튀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시장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수혜가 예상이 되니까요. 그렇죠. 이 와중에서도 에코프로가 당연히 이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와, 21일 종가가 114만 3천 원, 지난주 금요일. 네. 장중 119만 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그래프 보는 재미는 있더군요. 재미가 있다고요? 네. 배가 아프지 않나요? 내 돈은 아닙니다만 야 이런 그래프가 가능하구나. 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 가지고 1000% 넘게 올랐어요. 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상상을 하죠. 자, 내가 1000만 원을 넣었다면 내가 연초에 넣었다면 이게 얼마가 됐을까라고 생각하시고 있죠. 이게 그리고 이제 100만 원 돌파하면서 약간 네. 상징적인 숫자다 보니까 워낙 화제가 많이 됐거든요. 이 코스닥 코스피에서 보면은 워낙 옛날에 보면은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 이런 네.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5번째입니다. 게다가 이제 마지막에 돌파한 게 뭐냐면 2007년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종목들을 보자면 다 이른바 코스닥 버블 때 있잖아요. IT 그렇죠. 버블 때. 예. 그때 IT라고 하면 미친 듯이 올랐던 그때 빼고는 100만 원 넘은 게 처음입니다. 참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이요. 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지주사 역할입니다. 에코프로 BM 사업회사죠, 진짜. 그리고 에코프로 HN, 그러니까 막내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 상장된 게 3개가 있거든요. 요 3개를 합쳐서 에코프로 그룹이라고 하는데, 요거가 자 우리 5대 대기업. 다음으로 이어 시가총액 6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는 네카오 제쳤고요. 롯데 제쳤고요. 다 제쳤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하니까 다들 연초에 내가 그걸 왜 안 샀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나한테 벌어지지 않는 게 또 주식시장이고요. 예. 자, 에코프로가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한 전문가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우리 고란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2차 전지 관련주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는 너무 약간 당연하달까? 약간. 오를 수는 있죠. 네, 근데 있어요.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는 겁니까?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회장이 계시는데 예. 이 회장분이 사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매매를 했다라는 혐의로 해서 지금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앉아서 가만히만 있었더니 본인의 지분 가치가 5천억에서 5조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들어갔냐면요, 감옥에 에코프로에 뭔가 그런 좋은 계약이 예정돼 있었어요. 이렇게 뭔가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갖고 주가가 이게 계약이 있으니까 주가가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걸 미리 이제 사전에 매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죠. 이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매도를 한 겁니다. 네. 그걸 다 들고 있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가가 어쨌든 2차 전지 종목이니까 오르는 건 당연한데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100만 원을 넘기기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자면 아무래도 이른바 말하는 숏 스퀴즈 예.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쇼츠 퀴즈가 뭐냐면요. 일단 이 에코프로가 이게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주가를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이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 에다가 이 2차 전지 종목주에 곱하는 퍼 이게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것 같으냐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한 퍼가 코스피 기준 한 10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영업이익 곱하기 10배 하면은 이 회사 주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10년 동안 땡겨가지고 벌 거를 지금 주가에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성장 산업일 경우에는 퍼가 좀 높아서 뭐 20배를 한다든지 30배를 네네. 한다든지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년치 영업이익을 전부 다 땡겨도 설명이 안 된다.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가죠. 한 100년치를 땡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기관들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이건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비싸면 너무 비싸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매도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떨어질 거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저 돈을 버는 거니까 특히 이제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 중심으로 공매도를 많이 하거든요. 예. 공매도 플레이를. 그래서 에코프로의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50만 원대부터 계속 쌓였어요. 공매도. 오. 비싸다 이러면서 쌓이고 있는데 이게 공매도가 이게 그 예상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공매도 세력이 돈을 벌지만 모르겠죠. 만약에 주가가 예상보다 더 오른다. 그럼 하고 공매도 하면 넣었던 사람들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게다가 이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상방이 열려 있다 이러는데 손실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내 그렇죠. 원금만 예. 까먹는 게 아니라 공매도 포지션에 따라서 내 원금보다 더 큰 돈을 더 까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매도를 한 그 세력 입장에서는 주가가 갑자기 오르면 급하게 이거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왜 더 이상 손실이 커지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오를 것에 대비해서 주식을 되사는 걸 이거 숏 커버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도 어쩌지 못하는 사이에 주가가 급등해가지고 강제 청산 당하는 거 이거 숏 스퀴즈라 그래요. 이렇게 쥐어 짠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강제 청산을 당하니까 시장에서 그냥 시장가로 긁어버리는 거예요. 예, 라더견 사태 때 왜 우리가 네. 그 문제 됐잖아요. CFD 계좌 그게 바로 강제 청산을 당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공매도 한 세력들이 다 이른바 쇼크 스퀴즈를 당하다 보니까 갑자기 외국인이 이거 그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계속 순매도를 했어요. 아. 근데 갑자기 지난달부터 해서 순매수로 돌아서니 이달 들어서 순매수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왜? 계속 오르니까. 아니요. 그 올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청산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 강제로. 갖고 있다. 강제로. 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 수량이요. 지난달 30일에 166만 주였어요. 예. 근데 이달 18일에는 111만 주로 33% 넘게 줄었습니다. 아. 이게 다 청산을 당한 겁니다. 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달 들어 감소한 공매도 잔고 수량이 54만 8천 주. 이게 같은 기간 외국인 순매수와 규모가 비슷합니다. 아. 그러니까 공매도 쳤던 게 다 강제로 청산이 당하면서 이게 순매수로 잡힌 거죠. 그러면서 쭉쭉쭉쭉 맞아요. 쭉쭉 올라가고. 대충 계산해 예. 보니까 이 그 외국인 순매수한 그 기간의 평균 주가가 한 99만 4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매수할 때 그 평균 주가를 보니까 55만 6천 주 정도 되고 매수할 때 주가를 보니까 한 54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다 손실을 본 거죠. 야. 어렵네요. 공매도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제 주식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분들 이게 뭐지? 여기서 이제 엉키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김순옥님이 공매도 세력이 울고 있을 듯이요. 3,500번 끝번호 쓰시는 분은 몰라서 그러는데요. 공매도가 뭐예요?라고 해주셨어요.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공이 빌 공짜거든요. 예. 그 매도를 하는데 비어 있는 매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 거 아니고요. 빌려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빌려서 일단 매도를 합니다. 그 이제 10,000원에 내가 빌려서 매도를 해요. 그런데 이 주가가 만약에 6,000원이 됐어요. 예. 그럼 내가 10,000원에 10주를 빌려서 매도를 했는데 그 6,000원에 되사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그러면 4,000원만큼 내가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야지 이제 이 뭔가 돈을 버는 건데 반대로 올라버리면 아까 제가 10,000원에 저기 공 매도를 쳤다라고 네. 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14,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14,000원에 되사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 원금보다도 왜 손실이 크다라는 으흠. 말씀드렸냐면 10,000원에 공매도했는데 이 회사 주가가 만약에 3만 원이 됐어요. 그것까지도 다 커버해야 그러면 된다. 2만 원어치 손실을 보는 거니까 예. 투자한 원금보다 더 크게 손실을 보는 거고요. 예. 네. 신경진님이 워렌 버핏이 말했죠. 주식을 사고 수면제를 먹어라.
그런데 저는 영양제를 먹었습니다. 네네. 제 탓입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게 뭐 근데 뭐지 주식방 같은데 보면 3,000% 수익 인증 네. 퇴사합니다. 뭐 이런 음. 글들 많이 보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주가 올라가지고 한번 50만 원대에서 한번 이렇게 아까 공매도 많았다고 했잖아요. 좀 주춤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주가가 아마 많이들 정리하셨을 거예요. 그때 이쯤이면 됐다. 오를 만큼 올랐구나. 오를 만큼 올랐다. 사실 그거 한 3만 원대부터 있었거든요. 지난해는 3만 원, 4만 원 이때부터. 그때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은 10만 원 넘어가면 이게 몇 배예요? 그것만 이거면 해도. 됐지. 예, 이러고 예. 아마 정리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 많지 않을 텐데. 네. 그랬다면 축하드립니다. 이은범님이 100% 올랐다, 1000% 올랐다. 네. 그러면 얼마를 버는 겁니까?라고 해주셨는데. 100%가 오르면 2배 되는 거고요. 1000% 올랐다라고 하면 11배 오른 겁니다. 아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네. 유튜브의 수수꽃다리님의 이 댓글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에코프로 없는 사람 손가락 접어. 손병호 게임입니다. 네. 지금 아침에 많은 분들이 손가락을 접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는 에코프로가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주주분들한테는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들 포모라고 해가지고요. 예. Fear of Missing Out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나만 소외된다는 느낌 받거든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 다 같이 물렸다. 다 같이 손해보고 있다.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벼락거지 예.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만큼 이 주식시장에 이제 이슈가 됐던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에코프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이건 모르겠네요 정말. 예. 모르는데요. 일단 그 증권사에서는 6월부터 보고서를 안 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게 예. 뭐냐면 가치평가 영역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일각에서는 그 한국판 게임스탑이다.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거든요. 네네. 예. 이 개인의 판단이 어떤 식으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보겠고요. 세법 개정안 그 정부가 이번 주에 발표하게 되는데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결혼할 때 이게 증여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공제해 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공제 한도가 지금 5천만 원이거든요. 10년간 5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네네. 예. 그 한도를 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가량으로 올리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 얘기 왜 나온지 아세요? 글쎄요. 이거 이른바 그 출산율 장려 정책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할 때 초반에 되게 부담이 크잖아요. 출발할 때. 예. 근데 이제 부모가 좀 증여를 해줘가지고 초기 부담을 좀 덜어주면 결혼율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는 사실 혼외자가 인정이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혼율이 올라가야지. 그다음에 출산율도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이디어가 뭐냐면 애초에 출산율을 높여보자라는 측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뭐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동안 물가 흐름을 볼 때 상향 조정돼야 하지 않냐 의견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흑수저와 금수저 내지 조금 낮은 수저까지 포함해서 차별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라고 하면서 기재부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예. 어쨌든 간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최대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만들 게 이런저런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이제 그 증여세 한도를 결혼하게 되면 예. 이렇게 높여주는 게 어떻겠느냐. 한 신혼부부당 1억 이상으로 늘려주면 양쪽에서 받으면 이제 2억씩 되는 거잖아요. 1억 5천이면 3억이 되고 요거 하면은 뭔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좀 하게 돼서 좀 뭔가 좀 출산율 높이는데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말씀드린 대로 야, 이거 뭐야? 뭐 금수저한테만 더 뭔가 혜택 주자는 거야? 라고 이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는데 포함될지 안 될지는 기재부의 판단이 또 있겠지만 여기서 일단 그 4월 4일에 그 세법 개정 발표할 때도 여론을 고려해서 이 한도를 정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뭐 내용은 좀 나오고 나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출산 대책이라든지 뭐 결혼을 좀 장려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돈으로 뭔가 이렇게 귀결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또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오늘 찬란한 경제는 여기까지 할 텐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려야 될 문자 메시지들이 재밌네요. 기러기님, 아침 만들다 손가락 접었어요.
그리고 5201님은 손가락 다 접어서 주먹 쥐고 출근합니다. 아마 지금 손가락 꽉 쥐고 예. 계신 분들 많이 저도 꽉 쥐고. 에코프로 관련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찬란한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고난 TV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